Hello everyone, I'm Susan Lee MacDonald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On July 27, 1953,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marking the end of 3 years of fighting. 6 years later, Korea is still divided in two. It is reported that there are over 25,000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eoul, putting their lives on the line to get to freedom. On today's The Interview, you'll get to meet Assemblyman Cho Myung-chul. He is Korea's first North Korean defector assemblyman ever, and he's got an incredible story. He's a role model for so many, and I know that you're going to be very, very impacted by his life. We'll see him shortly for the interview. Cho Myung-chul has successfully adapted to life in South Korea, being the first North Korean defector to become a national assemblyman. After defecting to the South in 1994, he work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for 16 years since 1995. For the past 19 years since he fled from his repressive homeland, he has worked day and night to fight for the rights of North Koreans and help them settle and adjust to life in South Korea. Find out about Cho Myung-chul's difficult yet meaningful journey, trying to help defectors integrate into society to pave the way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the futur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영광입니다. 그 한국 국회의원으로서 네.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 탈북자인 분으로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그게 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평시에 국회의원 되리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고 사실 제가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가 지금 19년 됐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나서 자라서 배우고 이 사회에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성장해 온 과정이 아니어서 아직도 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또 이 사회에 대한 경험 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지식들을 충분히 몸에 체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오고 있는 과정이었고 또 배우는 거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나니까 배우는 과정이 저한테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일하는 과정이 배우는 과정이고 네. 또 배우는 과정이 곧 또 일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네. 한 19년 동안. 그러다 나니까 일과 배움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삶인데 남 보기에는 그 일에서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면들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당 쪽에서 좀 와달라 라는 요청이 있어서 네. 정말 망설였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북한 주민에게 주는 기득권입니다, 사실은. 아하. 그걸 박찼을 때는 누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출신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상당히 컸었던 것 같아요. 임기 동안에 어떤 정책을 해나가고 싶은지. 예,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거는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근데 그 법이 국회의원 주관적인 생각에서 국회의원의 어떤 희망적인 사항을 또 자기만을 위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거, 국가가 원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사회가 무슨 요구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많은 기업 만나야 돼요. 많은 사회단체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 사회에 현재 있는 법치들이, 법 관련 제도들이 뭐가 부족하고 또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또 수정돼야 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법이 뭐가 더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예,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욕구들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걸 게으르면 법 하나 못 만듭니다. 그리고 법 하나 잘못 만들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땐 늦어요. 그래서 정확히 빨리 정확히 그리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정책 감시하고 예산 만드는 이 기능이 국회 예산의 기능인데 저희들이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든 싸움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도 만드는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창도 없고 응? 그 지역 연구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예. 그래 어떻게 해? 근데 단 한 가지 그래도 내가 가지고 남들 못 가지고 있는 내 한 가지 무기가 있다면 뭐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포에 대한 애정. 예. 그래서 좀 봐주는 면이 적지 않아요. 그거 무기 하나 딱 들고 돌아다니면서 네. 소리 지르고 울기도 하고 납작 엎드리기도 하고 예?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여튼 그렇게 싸워왔는데 네. 효과가 있었던가요? 효과가 많죠. 근데 효과라는 게 그 사실은 100이라고 하면 80, 90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뛰어다녀야 됩니다. 네. 예, 뛰어다니고 두드리고 예? 예,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1년 지났지만 한 25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도 하고 25개요? 예. 오, 그리고 25개. 와우. 몇 개의 법안들은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도 되고 네. The Yeomyung School is an alternative school for North Korean defectors situated in Mount Namsan. Assemblyman Joe visits whenever he has time, and today he's here to encourage the students who just finished their exams. 근데 공부 잘하는 오지 마. 알았지? These students, who took a terrifying journey from the north and risked their lives for a chance at freedom at such young ages, make him proud and sympathetic. Many of these students are studying hard in hopes of following the footsteps of Assemblyman Joe.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북한에서도 많이 배웠겠지만 아무튼 여기 와서 크게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높게 보게 되고요. 저희는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적응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좀 이런 한국어 말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저분은 와가지고 이렇게 성공해서 국회까지 가는 게 참 대단하고 그래서 좀 저렇게 성공하려면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He understands how difficult it i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adjust to life in South Korea, especially since the two countries seem to have nothing in common except language and culture. Every time he meets a North Korean defector, he feels a strong sense of duty to aid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se pioneers in unification. 조 의원님께서 94년도에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 탈북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에 와서 느꼈던 거, 그리고 아마도 문화적인 쇼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예, 참 충격이 컸어요. 컸는데 일단 산에 나무가 많아요. 꽉 차 있어요. 예? 예,
산에 나무가 많은데 제일 감동이 됐고 네. 도로에 차가 꽉 차 있잖아요. 예. 예? 북한엔 도로에 차가 안 보이잖아. 근데 여기 도로에 차가 꽉 차 있어. 어느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내 볼 때는 정말 이 성장이 돼 있구나라고 하는 네. 잘 살고 있구나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빌딩들이 꽉 차 있고 네. 사람들이 상당히 밝고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이채롭고 다양하고 네. 예? 밝고 이 얼굴들이 막 그냥 기름기가 찰찰 돌고 예? 그래서 충격이 컸습니다. 상당히 컸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야 이게 우리나라 반쪽 땅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저희 부친이 이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어디 출신이죠? 충청도죠. 예? 충청도인데 그 해방 전에 어릴 때 네. 북으로 간 거죠. 어릴 아하. 때. 그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갔을 거예요. 그때는 뭐 남북한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쵸. 일제 때니까 외정 때니까. 그래서 그 북군 어머니 고향이지만 남은 또 우리 아버지 고향이니까 그 반쪽 땅이라도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고맙다 하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밝은 게 너무 좋았어요. 자유분방한 거.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뭔가 예의가 밝고 상대적인 거지만 좀 북한 사람들이 좀 투박하잖아요. 예? 그런데 얘가 좀 상당히 좀 부드럽고 그런 것들이 좋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산업시설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네. 그다음에 포스코, 그다음에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북에서도 산업시설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막 경제학부, 그다음에 그 자동화학부 있을 때 네. 그 북한 그 기업 대기업은 거의 다 봤어요. 기업이라는 기업은 거의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봤고 네. 대한민국도 거의 다 봤어요. 제가 이게 공장 구경하기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서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본 공장 기업하고 여기서 본 공장 기업들이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쵸. 자동화 수준이라든가 경영 환경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환경 예.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고 깨끗하고 발전돼 있어서 상당히 놀랐어요. 아 정말 남북한 체제 경쟁은 끝났구나 이 생각이 며칠 지나니까 막 확 들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 오셔서 그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혹시 또 그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탈북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차별을 또 느낀 적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의심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혹시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별이라는 거는 그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이는 차별은 제도적인 차별, 정책적인 차별일 거고 보이지 않는 차별은 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차별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지 않은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제도적인 차별은 없는데 보이지 않는 차별 많이 받잖아요. 그쵸. 얼굴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피해가거나 말 안 걸거나 뭐 예. 이런 것도 이런 예. 차별인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친해서 좋을 거 없어. 그럼 피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지. 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뭐 이러면서 피하는 것들. 그러면 피한다는 건 기회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내가 결과물들을 차곡차곡 내나가야 되는 거죠. 정착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취직입니다. 근데 취직도 무슨 취직이냐면 정말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른 잡생각을 하지 기회를 주지 않아야 예. 돼. 그죠? 내게 자유로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고독한 시간이 늘어난다는 개념일 수 있어요. 탈북민들에게는. 그죠? 그래서 그 일하는 시간,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적당한 대가만 받는다고 하면은 그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복 받았다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와서 오자마자 프로젝트, 정부 프로젝트 참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구소라는 거는 끊임없이 일의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밤새 일했어요. 밤새 공부했어요. 예? 근데 왜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 자존심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모른다는 소리, 진다는 소리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예? 이런 게. 예. 다른 하나는 일감 자체가 내가 밤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감들이었어요. 예. 예? 차별이 뭐냐면 차별은 누구나 받지만 그 차별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극복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노력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의원님은 물론 세계적으로 그 대북 정책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지만 의원님처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왔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대북 전문가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온 사람을 갑자기 대북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그게 적응이 안 돼요. 내가 무슨 대북과 관련된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냐면 북한을 잘 안다고 하는 경험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와서 북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 북한 얘기만큼 여기 사람이 아무리 공부해도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자꾸 붙이는데 사실은 경험자들이에요. 일각에서는 조 의원님께서 북한에서 정말 엘리트 중에 한 분이셨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잘 사는 집안에서 정말 좋은 집안에서 이제 커 왔는데 일반 한국에 지금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하고 좀 케이스가 좀 다르다라는 시선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찌 보면은 여기에 온 그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가장 핍박받고 또 차별되어 봤던 지역 계층에서 온 분들이 안에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미안해요. 체제를 증오하면서도 그 체제의 기득권 속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그 현실 때문에 상당히 마음도 괴로워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적들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전에 서울 왔을 때 한국의 청년이 2명이 날 찾아왔어요. 네?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2명이 어디에 있던 친구냐면 여덕 수용소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날 찾아왔어요. 네. 근데 제가 걔들을 보면서 너무 내가 걔들을 너무 죄 짓는 마음도 있고 불쌍도 하고 죄 짓는 마음도 있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막 그래서 한테 걔들을 저희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살고도 그랬어요. 네? 근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일반 주민이 북한 장관들보다 더 잘 살아요. 그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예,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제 발전한다면 그렇죠. 거기서 장관이라 해봐야 그 국가에서 주는 배급제에서 식료품 이런 거 논아주고 입을 것 좀 논아주고 이런 거 좀 더 잘하는 것 뿐인데 그걸 한국하고 대비하면 여기서 못 사는 사람보다도 못해. 와우. 네? 상대적인 거니까. As the top North Korean expert for the past 18 years, and currently as a National Assemblyman, Assemblyman Joe makes every effort to help ensure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using every bit of his energy towards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rough his vast experience and knowledge, he puts into practice everything he knows through his role as assemblyman towards a unified Korea. 탈북하던 당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힘든 기억이니까요. 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런 기억이고 사실 그때 기억을 일부러 잊으려고 살아왔던 19년일 수도 있어요. 그때가 너무 아팠으니까요. 힘들고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떠났는데 그때 떠난다는 거는 뭐나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기의 과거를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모든 사람은 자기와 부모, 형제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더 나가서는 고향 사람들, 스승과의 관계, 뭐 제자와의 관계, 뭐 전부가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게 한 인간의 인생인 거예요. 한 인간이 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을 가지고 형성이 됩니까? 그죠? 네. 근데 그것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첫째가. 그게 쉽겠어요. 두 번째 힘든 거는 그 다정했던 혈연들이, 네. 그 인연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네.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수용소도 갈 수도 있고 지방에 쫓겨날 수도 있고 뭐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직위에서 해임될 수도 있고 예.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관계가 절연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생각, 이걸 또 넘어야 돼. 그 아픔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행위 자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네. 북한이라고 하는 폐쇄된 사회는 당국이 만들어내는 거짓 선전, 거짓 홍보, 거짓 네. 공격에 의해서 네. 또 그 위에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느 순탄한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더했어요. 그때 네, 당시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이 별로 많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94년도 왔을 때 그때 전체 탈북민이 6.25에 의해 한 80년대 이후인가 그때 총리는 90몇 명밖에 안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 그 끓어오르는 분노, 그 다음에 북한 정권에 대한 그 분노, 네. 그 다음에 나 혼자 소위 생각했던 어떤 젊은 시절의 어떤 정의, 예? 뭐 이런 것들이 증오와 정의를 향한 그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이자 말한 그 아픔을 초월할 때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힘든 결정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나만의 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회도 아마 좀 기다려야 됐었을 거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떤 딱 한 가지의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어서 이때가 나의 찬스다. 이때 진짜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는지. 그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이런 거 단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아픔을 초월할 수 있는 축적된 울분이 있어야 됩니다. 울분, 예. 울분 증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에 살 때 보면 너무도 폐쇄된 사회에서 살다 나니까 이게 이게 인간의 삶인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외부 정보를 접하기 시작하면 그게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예컨대 예를 들어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명권. 그래서 생명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얻으러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약되는 사회가 북한 사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행의 자유, 거주의 자유, 네. 창업의 자유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북한밖에 그런 자유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언론, 집회, 출판, 시위, 결사의 자유? 그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예? 그냥 통행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여기 먹을 거 없으면 저기 가서 가져올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없다면 자기가 뭔가 회사를 만들든 예? 가게를 만들어서 뭘 생산할 수 있는 예? 권리를 주면 뭐예요? 그 창업의 자유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창업의 자유는 뭐야? 자기가 소득이 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북한은 통행증이 없으면 통행할 수가 없고 통행증이 없으면 여관이나 호텔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못 자요. 네. 예? 그리고 창업은 국가만이 합니다. 국가 승인만이 하고 국가와 협동 기업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씨 왕조 가족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 살면서 쌓이고 쌓이는 데다가 중국 갔다 또 해외 이렇게 갔다 오면 네. 그게 그냥 확 크게 그냥 증명되는 셈이고 끌어오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때 어떻게 가시게 됐는지. 예, 그 1992년 8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중국의 교환교수 프로그램으로 제가 갔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과학교육, 문화, 교류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부분 쿼터제인데 네. 유학생 몇 명, 그다음 교환교수 몇 명 이렇게 교환해서 보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잘 안 오는데 많이 안 오는데 북한 사람들 많이 중국에 가죠. 아하. 사실 쿼터제입니다. 1년에 얼마 하고 그 차액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해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베이징 언어문학대학이죠. 베이징 위엔시에wen이라고 언어문학대학에 1년 있었고 그 다음 1년은 그 중국 천진 난계대학이라고 그 줄레 총리가 나온 학교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가서 또 네.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죠. 예. 그렇군요. 내가 북한에서 봤던 그런 감시 통제 관리 예. 참을 수 있어. 왜? 내가 그 속에서 참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근데 못 참는 건 뭐냐면 그 창피함 때문에 못 참아. 창피하며.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러워. 예?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나올 때 그 교육을 주잖아요. 네.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모신 나라, 예? 수령을 모신 나라.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민주주의고 발전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교양받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북한을 다 공경하고 따라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교육된 사람들이 나왔는데 네. 처음에 뺏지도 알지. 그럼 나 북한 사람 그럼 다 동경하는 줄 알고 네. 하잖아. 근데 네. 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못 사는 나라, 그다음에 자유가 없는 나라, 뭐 네. 이런 말 듣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슬금슬금 뛰기 시작해. 근데 대사관에 들어갈 때만 달고 다니는 거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할 때는 다 떼는 거지. 그런데 뭐냐면 그 안에서 그 북한에서 하던 조직 생활이라고 해요. 예. 사상학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생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외국 사람들이 다 봐. 다 봐. 예컨대 학교 안에서 북한 학생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행진하면서 출근을 하고 그래요. 그럼 전 세계 유학생들이 다 있는데 동물원처럼 구름대처럼 올라와서 북한 네. 학생들 행진해가지고 학교 등교하는 거를 다 이렇게 봐. 예. 무슨 생각 네. 알죠? 예.
그리고 심지어 그 학교 운동장에서 유학생들 모아놓고 그 포리에드 할 때 이거 군열 행진이라고 그래요. 네. 그 포리에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하고 그거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만세 부르는 거 있어요. 그걸 불러요. 이렇게 훈련시켜요. 네. 예? 학생들을 그 외국 학교 운동장에다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걸 훈련시켜요. 근데 전 세계 또 학생들이 다 모여서 너무 희한하니까 네, 예. 다 보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부끄러워. 그리고 근데 또 이런 사례를 또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94년에 김일성이가 죽지 않았어요. 네. 죽은데 무슨 책을 남겼냐면 세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이 해고록을 했는데 이걸 또 돈이 없으니까 팔아달라고 예? 저 북한에서 왕창 갖고 나와서 유학생들의 몇 권씩 팔라고 예? 논하죠. 그래서 어떤 유학생이 갔다 와서 못 팔겠다 그랬더니 왜 못 팔겠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 보고 좀 사라 그랬더니 우린 모택동 오록도 안 보는데 왜 김일성 오록을 보느냐. 네, 예.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랬다고 네. 이 사람이 또 김일성이 저놈을 또 건드렸다고 거기서 싸우다가 매 맞아가지고 네? 병원에 실려가고 또 그다음에 한번 울분을 토했던 거는 언젠가면 1월 1일 날 신년이라는 게 모두를 이렇게 좀 기쁘게 해주는 그렇죠. 감성을 좀 오물시키는 이런 건데 우리는 북한 사람들 국내에서도 그렇고 1월 1일 설날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1월 1일 날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김일성이가 있을 때인데 김일성이가 매 1월 1일 날마다 10시 되면 그 나와서 신년사를 발표해요.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그걸 거기에 1월 3일 날 나와서 통달해 가지고 예. 시험을 쳐. 온 가족이 아버지부터 애들까지 다 앉아서 신문 펴놓고 네. 외웁니다. 그러니 무슨 기분이 나겠어요. 하나도 재미가 이거 외우지 않을 땐 3일 날 출근해서 죽는데. 네. 응?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근데 그걸 해외 유학 나온 학생들까지 또 해외 그 교양고시로 나온 교수들까지 다 앉혀놓고 네. 대사관에서 시험을 칩니다. 네? 그러니 뭐 그 호텔 그다음에 유학생 숙사 뭐 이런 데 전부 해외 유학생들은 다 유학 가고 떠나고 막 하는데 북한 학생들만 오도 가도 못하고 앉아서 졸졸졸졸 외우고 있고 막 네. 그냥 그 외우는 소리가 네. 하늘천 따지면 웅성웅성 되는 예, 그런 예. 식의 그 숙사가 막 그러죠. 그게 얼마나 울분이 터져. 네. 근데 그 외우는 모습을 외국인들이 뭘 외워요? 그러면 아니야 그냥 공부야 이렇게 대답하지. 네. 김일성 신년사 공부야 이런 말 안 해요. 왜? 예. 부끄러워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별 창피스러운 일들이 많아. 근데 제가 아무리 그 북한에 대한 잘못된 거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욕하는 거 싫지만 하도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나서 잘한 것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으로 일을 하셨었는데 당시 교수 생활이 어떠셨어요? 예, 북한의 그 교수 그 생활하고 대한민국 교수 생활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기본적인 항목은 비슷해요. 예. 예컨대 대학 교수는 그게 네 가지로 그러니까 강의, 집필, 연구, 학생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학 교수들은 그냥 강의와 연구 이 두 가지 기능이 있고 집필 뭐 이런 그 연구에 다 집필이 들어가는데 예. 학생 지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 사회에만 학생 지도가 있는 거예요. 예. 북한 사회에만. 네. 그러니까 학생들 항상 전시생활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네. 그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면 그 도덕적인 이탈이 아니라 네. 정치적인 이탈이 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 교수들이 또 일부분 담당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모든 교수님들, 모든 학생들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긴장 항상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를 감시를 하고 누가 나를 감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인데 거기서 학생으로도 있으셨고 또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제대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나요?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죠. 학문은 자유로워야 예.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발전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북한이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대열에 들어간 이유가 예.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도자나 당의 명령이 과학 결과보다 위에 있는 그 체제. 네. 우리는 뭐예요? 과학 결과가 최고에 위에 있잖아요. 네. 그죠? 이게 합리적인 사회인데 그 위에 이렇게 있으면 성장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적거리 나는데 그런데도 근데 또 저 체제가 그 집중 독재 국가니까 집중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분에서는 막 인력과 노력 그다음에 자금 기술 막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핵 개발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쪽에는 또 두각을 나타내요. 최근에 탈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94년도에는 뭐 100명도 안 되는 탈북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20년 지난 지금은 거의 2만 5천 명이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탈북을 하는지 그리고 탈북을 하면서 정말 많은 힘든 경험들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신데 그런 걸 다 어떻게 극복을 하고 여기 정착을 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 탈북의 기본적인 동기는 북한에 있습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경제적인 결핍이 오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모든 국가적 역량이 집중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북한의 가장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는 것은 식량 생산이 아니라 네. 뭡니까? 핵과 미사일과 그런 군사 무기들과 군 관리와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예. 그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정권을 위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결핍이 결국은 오는 겁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그 굶고 있는 국민이 북한 국내에서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목숨을 걸고라도 어떤 이 사회에서 북한 사회라고 하는 사회에서 뭔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왜 정든 고향, 왜 정든 가족, 친척, 이웃 버리고 오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탈북민들 왔을 때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야, 가족, 친척 버리고 어떻게 올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 초월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북한 국민들 2만 5천, 이제는 뭐 사실 뭐 10만 이상이 탈북에 와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뿌려져 있지만 예. 여기 온 것만 2만 5천 아닙니까? 최근에 2011년 말부터 시작해서 12년, 금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선 통제를 국경 통제를 좀 대단히 심하게 하는 게 있고 예. 중국이 탈북민 넘어오면 무조건 북송하는 그런 네. 그 비인권적인 행위를 좀 하고 예. 있는 면도 있고. 탈북을 하는 분들 중에서 물론 성공적으로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그 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실패를 한 경우에는 다시 북한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양할 겁니다.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는
체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의 헌법에 보면 국가 반역죄가 있습니다. 그 국가 반역죄 중에 한 제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탈북을 해서 가는 거는. 예. 그래서 국가 반역죄에 해당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죄인이 되고 법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처벌의 형사적인 처벌의 현실은 또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수용소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노동교화소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분주소 여기 말하면 예. 파출소 같은데 그 자그마한데 좀 몇 달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처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막 고문도 당하고 예.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국제사회가 이렇게 막 떠들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탄압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이번에 태국에서 9명이 갔잖아요 학생들이 아니 라오스죠 라오스 9명 국제사회가 막 떠들어주고 대한민국이 떠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학생들 곱게 입히고 교회에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오랜 남한의 목사가 자기네들 유인 납치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 선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또 지목에서 떠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네.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또 처벌하고 이런 사회입니다. 인권 유엔 인권 그 헌장에는 예. 죄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명확한 것에 다시 보내는 거는 인권 유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가 그리고 25,000명이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에 지금 중국이 강제 북송시키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인권 유린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데 그 인권에 대해서 실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 유지에 올인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을 두려워하고 북한의 인권을 중시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중시한다면 그런 행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권을 가지고 이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그 동의를 공통적인 동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인권이란 뭐냐?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그건 유엔이 전 지구촌 사회가 공인하고 있는 유엔의 가치고 보편적 인류의 가치인 거예요. 그죠? 그걸 북한의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정한 인권 기준을 가지고 북한을 추궁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북한 체제가 변한다 하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변하면 경제적 결핍이나 핵 문제나 예. 그 미사일 문제나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하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일정 부분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문제, 의료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변하는 과정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길어질 텐데 예. 그때 받는 국민의 고통, 북한 주민의 고통은 당장의 문제다 이거죠. 예. 그것도 함께 우리가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인도적인 예. 전략도 우리가 구사할 필요가 동시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가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뭐를 준비를 해야 되죠? 예, 통일은 언젠간 되겠지만 반드시 또 되어야만 하고요. 분단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이 정말 큽니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살잖아요. 예. 가보고 싶은 곳에 못 가보잖아요. 우리 땅인데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절단됨으로 해서 경제적인 손실 얼마나 커요. 또 서로 적대함으로 해서 지출하지 않아야 될 안보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분단되어 있어서 이념적으로 갈등이 오고 그 이념적 갈등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지출됩니까? 서로 밥 먹어가고 질서하고 싸우고 예? 이러잖아요. 예. 사회적 비용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통일은 돼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음. 내일 통일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통일이 됐을 때에 의원님께서 뭐를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요. 예. 저 통일되면 다시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통일된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통일된 팔도 강산 한번 여행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통일되면 전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 통일된 저국 즐기고 싶어. 예. 예. 조명철 의원님에게는 통일이 어떤 의미인지. 예, 저에게 통일은 이런 겁니다. 남들은 영토의 통일, 인구의 통일을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픔을 치유하는 거예요. 헤어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희생과 땀과 그리움이 쌓이는 거예요. 통일, 우리 분단은 그런 거예요. 예. 그죠? 동서독의 분단보다 훨씬 더 아픔과 피와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일은 뭐냐? 아픔을 치유하는 거다. 아픔을. 그래서 마음을 통일하는 것이지 결코 만남이나 영토를 통일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핏줄이 드디어 마음을 여는, 그리고 마음을 서로 하나로 함으로 해서 쌓였던 그 아픔을 치유하는 그게 통일이다. 우리 국민에게는 통일이 곧 치료입니다. 예. 지금 1시간 동안 의원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저는 참 많은 거를 배우고 또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멋지신 분인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그 개인 스토리가 정말 남달리 정말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이 이렇게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셨고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참 멋지시고요. 앞으로도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계속 애를 쓰시기를 바라고 고맙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이렇게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이렇게 반드시 믿고 또 저희 프로그램이 지금 세계 188개국에 방송이 되는데 그 많은 나라들의 북한의 그 상황을 몰랐었더라면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더 많이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계속 힘내시고 이렇게 아주 빛나는 삶을 계속 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